2021년 3회 전기기기 4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삼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같이 살펴봤죠? 극성이 일치해야 됩니다. 가극성, 감극성 맞아야 되고요. 권수비 1,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다를 때에는 순환 전류가 흐르겠죠. 서로 다른 전압이 흘러버리면 다른 전압이 생기면 그 사이에 순환 전류가 생겨서 권선이 가열되고 소선이 되는, 즉 타버린다 그 얘기죠. 각 변압기에 저항대 리액턴스의 비 R분의 X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항 R이라고 하고요. 리액턴스 X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가 같다는 것은 위상이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위상이 다를 경우에는 역시 순환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죠. 또 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죠. 그래야만 용량 B만큼으로 전력 공급이 이루어져서 용량의 한 만큼 전력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 얘기죠. 삼상에서는 각 변압기의 상회전 및 각변위가 역시 같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극성이 당연히 같아야 되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같아야 되고요. 1, 2차 전격 전압 변압기 같고요. 역시 성간 전압의 위상 변이가 다를 것. 이거는 사실 명백하죠. 위상 변이가 달라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같아야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2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분류 저항기를 직권 권선에 병렬로 접속해서 여자 전류를 가감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여자 전류를 가감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여자 전류.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계자와 관련이 있죠. 계자. 그렇죠? 이것은 뭐 분권 전동기의 모습이긴 한데요.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달아서 요 전류를, 여자 전류를 조정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계자 전류가 되는 거죠. 문제 속에 사실 있죠. 여자 전류를 가감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계자 제어가 되죠. 3번이죠. 43번 직류 발전기의 특성 곡선에서 각 축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뭐 외부 특성 곡선, 부하 특성, 내부, 또 무부하 특성 곡선 이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발전기가 있었을 때, 자, 무부하 부하 곡선은 무부하, 여기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 사이의 관계죠. 왜냐하면 부하가 없다는 것은 단자 전압과 유기기 전력은 늘 같기 때문에 이건 같은 말입니다. 단자 전압, 유기기 전력. 부하가 없을 때는 같죠.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하 특성 곡선은 역시 계자 전류와 이제 부하를 달았을 때, 그렇죠? 거기에서의 단자 전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요. 외부 특성 곡선은 여기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그렇죠? 뭐 외부만 딱 따지네요.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부 특성 곡선은 이제 부하 전류와 이쪽 내부 유기기 전력과의 관계를 내부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틀린 것을 물었네요. 외부 특성 곡선은 저 그림을 잡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여기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맞죠? 그리고 부하 특성 곡선 이것도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 맞죠? 내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여기가 유기기 전력이죠. 3번이 틀렸네요. 내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유기기 전력이죠. 유기기 전력.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무부하 특성 곡선 역시 계자 전류와 유도기 전력. 무부하 특성 곡선 계자 전류와 유도기 전력, 유기기 전력이라고 할 수 있죠.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요 그래프, 타여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44번 60Hz 600rpm 동기전동기에 직결된 기동용 유도전동기의 극수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방법으로는 제동건선을 이용한 자기기동법과 또 유도전동기를 이렇게 달아서 기동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럴 때 이렇게 유도전동기를 가지고 얘를 돌려야 될 때 동기전동기보다 얘가 2극적은 유도전동기를 채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즉 얘가 만약에 10극이라면 8극,
얘가 8극이라면 6극 이런 식으로 2극 적은 유도 전동기로 돌려야만 얘가 동기 속도 이상으로 얘가 돌아가 줘야 얘가 동기 속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극 적은 거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서 그럼 극수를 우리가 동기 전동기의 극수를 계산하면 되니까요. 지금 동기 속도 주어져 있고요. 주파수 F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공식 한번 써봅시다.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됐죠. P분의 120F. 그래서 이때의 자, P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P는 이제 NS분의 120F 이렇게 됐죠. 그래서 NS가 지금 여기 600이었죠. 600이고 120 곱하기 60 주파수 60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고 약분하면 12극이 되네요. 그렇다면 유도 전동기는 얘보다는 2극 적어야 되니까 3번 10극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이네요. 45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직렬이죠, 직렬. 그래서 다이오드의 직렬 접속은 이렇게 여러 개를 직렬로 접속하면 전체 전압이 이렇게 있다면 그것을 각각 이렇게 전압을 분배시키면서 전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병렬로 연결되면 이제 전류를 나눠 갖게 되기 때문에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정전압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가지고 가고요. 자,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거죠. 직렬. 방금 여기 보신 대로 4번이죠. 과전압으로부터 보호. 46번 4극 60Hz인 삼상 유도 전동기가 1725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기전력의 주파수를 지금 구해봐라 그랬는데요. 이건 실제로 지금 회전하고 있는 그쵸 회전수고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극수와 지금 주파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동기 속도도 일단 구할 수 있죠. 먼저 동기 속도 한번 구해봅시다. P분의 120F가 되고요. 4극이고 F가 60이니까요. 120 곱하기 60 이걸 계산해 보면 여기가 30이 되면서 1800rp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결국 슬립을 구할 수 있네요. 슬립. 자, 슬립 S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였죠. 슬립 S는 동기 속도분의 상대 속도라고 할 수 있죠. 즉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이걸 이용해서 슬립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물은 건 뭐냐면 만약에 얘가 회전하고 있는데 얘는 전혀 회전하고 있지 않으면 그 기전력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고요. 또 2차 측의 주파수 역시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슬립이 지금 1일 때죠. 얘는 돌아가지만 얘는 전혀 돌아가지 않을 때. 하지만 어떤 슬립이 발생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2차 측에 유기되는 기전력 자체도 그 슬립만큼 전달을 받는다 그랬죠. 질투심만큼 우리가 슬립을 질투심이다 이렇게 비유하자고 그랬죠. 저희 강의에서 또 2차 측에 전달되는 주파수 역시도 1차 측의 주파수에 슬립만큼만 전달이 된다 그랬죠. 내가 질투심만큼만 만들어진다.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요. 슬립 S는 동기 속도분의 상대 속도, 즉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기 속도가 아까 1800이었고요. 여기도 1800 마이너스 1725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0.04 정도가 나오네요. 0.041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0.04 이렇게 되고 결국 이제 2차 기전력의 주파수는 이 슬립만큼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질투심이 난 0.04만큼 있으면 그것만 영향을 받는 거죠. 여기. 그래서 60Hz 그 값에다가 0.04를 곱한 것만큼만 받게 되니까 이거 곱해보면 얼마입니까? 대략 2.4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장 가까운 답인 1번이라고 답을 해야 되겠네요. 47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압은 일정하면서 토크가 2배로 증가하게 되면 전류는 약 몇 배가 되는가? 다른 건 일정할 때 토크와 전류 사이의 관계를 지금 물은 거죠. 분권 전동기. 그래서 다른 건 일정할 때 그쵸? 토크와 전류 사이에서는
비례하고요. 회전수에는 반비례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는 거죠. 분권전동기는 전류의 토크가 비례하고요. 직권전동기는 토크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여기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요거 두 개 여러분들 각각 분리하면서, 분권전동기는 전류의 비례, 속도의 반비례, 직권전동기는 전류 제곱의 비례, 속도의 제곱의 반비례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분권전동기라고 딱 알려줬기 때문에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죠. 그래서 토크가 2배가 되면 전류도 2배가 되는 거죠. 서로 비례하는 관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답이죠. 48번 유도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려고 할 때 슬립의 측정법이 아닌 것은, 이거 역시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 역시 익혀주신다 생각하시고요. 슬립 측정법은 수화기법, 직류, 미리볼트계법, 스트로보스코프법, 스트로보스코프 읽기도 힘드네요. 스트로보스코프법이 있고요. 4번이 아닙니다. 4번은 프로니 브레이크법은, 이것은 토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프로니 브레이크법은 브레이크 있잖아요. 토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억을 해둡시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49번 전격 출력이 1000kVA고요. 전격 전압이 6600, 전격 역률이 0.8, 삼상 비동돌극 동기발전기가 있다. 여자를 전격 상태로 유지할 때 이 발전기의 최대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한상의 동기 리액턴스는 0.9고요. 저항은 무시한다.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면 결과만 받아들여주고 가시고요. 뭐 답만 정도. 그래도 자, 한번 우리는 살펴봅시다. 일단 이걸 피우법으로 가야 되는데요. 피우법은 자, 전격 전압을 일단 우리가 1이라고 하는 비율로 봤을 때 그때 유기기 전력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써보면 루트,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여기에는 사인 세타 플러스 그때 동기 리액턴스 피우법으로 주어져 있는 동기 리액턴스 값을 더한 것에 제곱을 해주면 이때의 유기기 전력 역시 피우값, 비율값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세타를 0.8이라고 했기 때문에 0.8의 제곱이고요. 사인 세타는 그럼 0.6이 되죠. 0.6이 되고요. 그때 동기 리액턴스 0.9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쵸 제곱해서 자, 계산기를 한번 돌려보니까 1.7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얘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에서의 우리가 출력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동기발전기의 출력 비돌극형일 때 오히려 이게 더 잘 나옵니다. XS분의 여기가 2V 사인 델타였죠. 사인 델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얘는 부하각 또는 상차각이 되고 유기기 전력, 단자 전압, 얘가 동기 리액턴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걸 피우법, 비율값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피우법에 의한 출력, 최대 출력의 비율을 우리가 뭐 P'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P'을 한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역시 이걸 다 우리가 비율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0.9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기 전격 전압을 1로 봤을 때이기 때문에 이 V는 1이 되고요. 이때 2는 여기서 구했던 1.7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상차각 얘가 90도일 때 즉 사인 값은 1이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을 한 것이 최대값이 되고 이걸 역시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니까 1.888888 이렇게 나가는 값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일종의 비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뭐에 대해서 얘가 최대값이 이 비율로 나오느냐? 우리가 역시 이거 역시 전격 출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비율만큼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최대 출력 맥스는 여기 있었던 전격 출력 만이었죠. 1000kV 암페어에다가 1.888888 뭐 이 값을 곱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해 보면 답이 2번이 나옵니다. 조금 어렵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문제 정도는 넘어가 주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자, 2번이 답이고요. 50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의 평균값이 210V를 얻는데 필요한 변압기의 전압의 실효값은 약 몇 볼트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교류 시료값 얼마가 지금 직류 평균값인 210이 나오느냐, 그리고 단상 반파냐 이걸 물었죠. 우리 단상 반파일 때 직류분 전압의 시료값이죠. 아니 평균값, 직류분은 평균값을 쓰고 있고요. 이것은 5분의 루트 22, 즉 0.452가 된다고 그랬죠. 이건 직류의 시료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0.452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여기 직류 이 부분에 우리가 평균값 자체는 교류의 시료값의 0.45배를 한 것과 같은데, 문제는 정류기의 전압 강하의 평균값이 15V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 말고도 빼기 15V가 지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그럴 때 여기에서의 지금 변압기 2차의 시료값을 물은 거니까요. 지금 얘를 구하라 그 얘기죠. 교류의 시료값 얘를 구하라 그 얘기죠. 여기에다가 뭐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평균값 210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넘어가면 210 플러스 15가 되고요. 그리고 얘로 나눠주면 되죠. 0.45로 나눠주면 이것이 교류의 시료값이 나오겠네요.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딱 500 나눠 떨어지네요. 500이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51번 변압기 유에 요구되는 특성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잘 나오는 거고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한번 봅시다. 그래도 자, 유입 변압기는 이렇게 코일에 절연율을 이용해서 절연한 그런 변압기를 우리가 기름을 넣었죠. 그래서 유입 변압기 이렇게 얘기하고, 절연 내력이 클 것, 인화점이 높아야 잘 안 타는 거죠. 응고점은 낮고 점도 끈적끈적한 정도도 낮아야 된다는 거죠. 냉각 효과도 크고 화학적으로 안정, 산화작용이 없을 것, 그리고 석출물, 슬러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함정으로 이렇게 많이 내기 때문에 점도가 클 것이 아니라 점도는 낮아야죠. 끈적끈적함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에서는 틀린 것이 되는 거죠. 52번 100kVA 2300에 150V, 철선이 1kW고요. 전부와 동선이 동선이죠. 동선, 철선은 PI로 쓰고요. 1.25kW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는 매일 무부하로는 10시간, 2분의 1 부하로는 역률에서 역률 1에서 8시간, 전부하 역률로는 0.8에서 6시간을 운전하고 있다. 전일 효율이 얼마인가 물었네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자, 그래도 한번 살짝 따라가 봅시다.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역시 건너뛰는 것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n분의 1 부하를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입력분의 출력인데요. 출력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n분의 1 부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용량이 주어져 있으면 이것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얘가 유효한, 그렇죠? 출력이 나오는 거죠. 유효한 용량이 되는 거죠. 유효 전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또 입력은 여기 출력인 부분, 여기 n분의 1에 pn 코사인 세타에다가, 그렇죠? 이제 손실을 더하는데 손실, 철선 pi와, 그렇죠? n분의 1 부하일 때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동소는 m 제곱분의 1 pc가 되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n분의 1 부하일 때의 얘가 효율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해서 표현해 보면.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t 시간 동안 운영된다고 하면 여기에 곱하기 t를 하고요. 당연히 t 시간 동안 운영되니까 곱하기 여기 t를 해주는데, 요거만큼은 얘는 부하에 상관없는 손실이죠. 철소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24시간이 다 곱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 공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조금 어려운 것이 이 공식에만 그대로 적용할 것도 아니죠. 문제는 여기가 지금 무부하로는 10시간, 2분의 1 부하로는 역률 1에 8시간, 전부하로는 역률 8에 6시간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에 분자부터 한번 가봅시다. 최대 여기 출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무부하로 10시간이니까 그때 뭐 소비되는 것은 없죠. 그리고 2분의 1 부하니까요. 2분의 1 부하로 역률 1이니까요. 코사인 세타 1 곱해야 되고요. 그리고 8시간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하로는 1로 볼 수 있죠. 1 곱하기
역시 역류를 0.8로 해야 되고요. 얘는 6시간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됐죠. 이 부분이 이제 최종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요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괄호로 우리가 표현해서, 계산이 좀 복잡하죠. 여기 괄호다 이렇게 써놓읍시다. 이 부분이 그대로 여기 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얘는 무조건 1kW는 24시간 동안 무조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곱하기 1kW. 여기도 지금 여기 안 했네요. 곱하기 여기 100kVA니까 여기 100을 곱해야 됩니다. 100 곱한 값이 와야 되고요. 이것은 지금 2분의 1 부하가 8시간 돌아간다 계산했죠. 그게 지금 100kVA 곱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전부하 1로 0.8의 역률로 6시간 돌아가니까 거기에 역시 이 1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 다시 괄호는 이제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해당이 되고요. 괄호를 좀 지워볼까요? 여기가 괄호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괄호가 있었어야 되네요. 여기에 지금 괄호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아무튼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전체가 여기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보시면 지금 2분의 1 부하죠. 2분의 1이면 2분의 1에 여기가 제곱이 와야 됩니다. 2분의 1에 제곱 곱하기 얘는 8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전부하로는 그냥 1이 되는 거죠. 1 곱하기 얘는 6시간 동안 운영이 되면서 그거에 지금 얘는 1.25가 오게 되는 거죠. 좀 어렵죠. 여기가 지금 유효전력이니까 여기에는 역률, 코사인 세타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얘가 피상전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률까지 곱한 것이 온 거고요. 이건 이미 여기 1kW, 1.25kW로 얘가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그쵸? 손실은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사실 이걸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서 곱하기 100까지 해보니까 와우, 좀 복잡하죠?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0.9628 뭐 이렇게 나가네요. 이렇게 나가니까 0.963, 즉 96. 여기 100까지 곱하니까 그러면 96.28%, 96.3%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에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넘어가 주시고요. 조금 쉬운 거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53번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고조파 회전 자개가 기본파 회전 방향과 역방향인 고조파를 물었는데요. 이거 이론 강의에서 살펴봤죠.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당연히 3고조파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홀수고조파 3, 5, 7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3, 5, 7 이렇게 적고 이 회전 자개 방향이 여기는 발생하지 않아서 비발생, 여기는 그쵸, 반대 방향 역토크가 발생하고요. 이것은 정토크가 발생한다. 그래서 외울 때 B가 역정을 냈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비역정, 가수 B가 역정을 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5고조파는 역토크, 반대 방향의 토크가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역방향 고조파는 제5고조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3, 5, 7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B가 역정을 냈다. B가 역정을 냈다.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역방향은 제5고조파가 답이 됩니다. 54번 직류 분권전동기의 기동 시에 전격전압을 공급하게 되면 전기자 전류가 처음에 많이 흐르다가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감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가 감소하는 원인이 뭐냐? 처음에 전격전압을 걸면 우리가 전류가 많이 흐르죠. 그러다가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이제 전기자 전류가 감소하는 원인을 물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분권전동기에서 우리 여기 이때 단자 전압 주어지게 되면, 그렇죠? 단자 전압이 여기에서 전압 강화, 전기자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와 여기에 역기전력, 그렇죠? 그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왼쪽으로 2를 주인공으로 해서 왼쪽으로 넘겨보면 이 식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2는 60A 분의 피자판에 의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할 수 있어서 K-N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n에 관해서 역시 표현해 보면 K5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 역기전력이
요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만들어낸 요식이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회전수가 여기가 회전수인데 얘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 파이랑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역기전력 E가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즉 우리 역기전력 E가 우리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V-IARA에서 얘는 동일한 전격 전압인데 이 값이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작아진다는 것은 전기자 전류가 작아져야죠. 저항은 뭐 그대로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이 값이 커지는 거죠. E가 커진다는 건 얘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결국 회전수가 늘어나면서 역기전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전기자 전류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답은 전동기에 역기전력이 상승함으로써 전기자 전류가 감소한다. 사실 내용 자체를 깊게 들어가면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하나의 유형으로 문제 속에서 전기자 전류가 감소하는 원인은 역기전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5번 변압기 전압 변동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전압 변동률, 애정 변동률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정 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정 떨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격 전압, 무부하, 전격 전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압 변동률을 의미하게 되는데 한번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부하 변동에 대해서는 2차 단자 전압의 변동이 작을수록 좋다. 당연하죠. 그렇죠? 전압 변동률 변동이 작을수록 좋고요. 전부하와 무부하 시에 2차 단자 전압이 서로 다른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전격 전압이 전부하 시의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무부하 시 전압이죠. 그래서 그 차이점, 그렇죠? 다른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맞죠? 인가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부하 단자 전압에 반비례한다? 그렇지 않죠. 무부하 단자 전압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 전혀 관계없죠. 전격 전압 무부하와 전격 전압의 차에 이건 비례하기 때문에 이거 전혀 이식과 사실 관계가 없는 말이죠. 전압 변동률은 전등의 광도, 수명, 전동기의 출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변동률이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크다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3번이 틀린 겁니다. 56번 한 상의 유도기 전력이 6000V인 동기발전기에서 1분간 회전수를 900rpm에서 1800으로 2배로 늘렸네요. 이렇게 되면 유도기 전력은 약 몇 볼트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우리 동기발전기 유기기 전력, 유도기 전력 공식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일단 4.44 FM5 뭐 KW 권선계수 이렇게 되고요. 이건 주파수 여기는 권수가 되는 거죠. 이건 자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주파수에 비례하게 되고 우리가 회전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동기 속도를 뜻하는 거죠. 동기 속도가 P분의 120F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극수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회전수를 늘렸다는 것은 회전수와 여기 주파수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비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회전수와 주파수가 비례하고 주파수와 유기기전력이 비례하면 결국은 뭡니까? 이 회전수와 유기기전력 사이에도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자, 다시 회전수와 주파수 사이에 지금 비례하고요. 또 E와 또 주파수 사이에 비례하면 당연히 얘네 둘 사이에도 비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니까 지금 회전수가 900에서 1800으로 2배 증가했으면 그때 유도기 전력도 당연히 몇 배? 2배죠. 비례한다는 것은 그대로 2배가 돼야 되니까 12000V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57번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기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 변압기 고장 검출을 위한 보호 계정기, 차동 계정기, 그다음에 비율 차동 계정기, 그다음에 부울주 계정기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열동 계정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이제 정기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이것은 기계적인, 온도적인, 그렇죠? 여기에서는 유증기를 검출하는 것이 부울주 계정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유온계, 유의계, 또 충격 감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부 고장을 우리가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기였다면 과전압 계정기는 그렇지 않죠. 내부 고장이 아니죠.
이건 외부에서 발생하는 전압의 문제점들을 검출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아닌 것이죠. 1번이 답이죠. 58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여자법 중에서 2차 단자에 나오는 전력을 동력으로 바꿔서 직류전동기에 가는 방식.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여자법 중에서 2차 단자에서 나오는 전력을 동력으로 바꿔서 직류전동기에 가는 방식을 했는데요. 여기 우리 개념에서 살펴봤지만 이 크레머 방식입니다. 직류전동기의 계자 제어에 해당되는 2차 여자법 크레머 방식이죠. 여기에서 2번이 답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원래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게 낸 거다, 틀리라고 낸 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2차 여자법이라고 얘기하면 직류전동기 2차 계자 여자 같은 말이죠. 그래서 크레머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59번 동기조상기의 구조상 틀린 것으로 물었네요. 동기조상기 한번 살펴볼까요? 무부하로 운전하는 일종의 동기전동기죠. 얘는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것과 역률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죠? 위상특성 곡선, 우리 V곡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상도 공급 가능하고 지상도 공급 가능하죠. 이 V곡선은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가장 낮은 전기자 전류를 갖고요. 계자 전류를 크게 하면 여기가 IF고 여기가 IA죠. 크게 하면 C로 동작하고요. 이때보다 계자 전류를 작게 하면 L로 동작해서 진상, 지상 이런 공급이 가능하죠. 또 진지상 이런 조정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가 적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이 가늘고 길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동기조상기의 특징에서. 그래서 고정자는 수차 발전기와 같고요. 안전운전용 제동건선 역시 설치되고요. 계자 코일이나 자극이 대단히 크게 되는데 여기서 4번이 옳지 않죠. 전동기 축은 동력을 전달하는 관계로 비교적 굵다. 동력보다는 약간 무부하로 운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축이 가늘고 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4번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4번. 60번 75W 이하의 소출력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걸 딱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딱 봐야 됩니다. 믹서, 소형 공구, 치과 의료용에 비해서 공작기기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출력을 갖고 있는 거죠. 딱 봐도 이것은 3번이 나머지 것들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직권 정류자 전동기 직류교류 모두 사용 가능한 만능 전동기다 그랬고요. 공구용으로 많이 쓰게 되고 보상원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작용, 리액턴스 강화에 대응하고 속도가 증가할수록 역률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소형 공구, 믹서, 미싱 이런 치과 의료용 이런 데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